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허나 광고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니 이는 IT와 결합하여 나날이 진화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 광고. 오늘은 현대 광고와 카피 전략의 총정리편으로 각 매체별 광고들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까지 광고 카피의 분석과 함께 과정을 이해해보고 더불어 미래 광고 시장도 조명해보기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1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정말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론과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는데 오늘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서원대학교의 김병희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 교과서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또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명을 해주셨던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다시다 광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다시다 광고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진행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광고의 변천사도 좀 알 수가 있고 또 시대에 따른 카피의 변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다시다 광고를 좀 만나보시고 나서 또 저희들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고향의 가을엔 소리가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고향의 소리, 고향의 맛, 다시다. 그래, 이 맛이야. 쇠고기 국물 맛, 쇠고기 다시다 다시다. 내가 좋아하면 저기 있다. 그도 좋아하고 진짜 크다. 그가 맛있어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이 맛이야. 행복이 보글보글 하시다. 네. 이 다시다 광고, 처음에 들으신 광고는 91년도에 나왔던 광고고요. 또 두 번째 나왔던 광고는 2006년도에 나왔던 광고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또 우리의 옛날 또 정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91년도의 광고, 김혜자 선생의 그 목소리와 또 그리고 2006년도의 광고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 다시다 광고를 직접 옛날에 제작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광고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은 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 다시다 광고가 아무리 고향의 맛 광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역시 화학 조미료로 만든 건데, 그만큼, 굉장히 도시인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또한 카피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약 25년 동안 똑같은 카피를 가지고 고향의 맛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캠페인을 쭉 끌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 광고사에서 보기 드문 장기 캠페인의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델이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 바뀌긴 했지만 또 나레이션 멘트나 이런 것들이 남자로 바뀌긴 했지만 역시 상당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카피 중에 그래 이 맛이야라고 하는 네. 그 카피가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는 것은 아닌가. 네. 처음에는 이제 91년도에는 김혜자 선생의 그래 이 맛이야라는 그 카피가 우리한테 굉장히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 교수님은 좀 그 카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광고 카피의 변천을 보면은 처음에는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 위주로 갔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을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갔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이 소비자를 강조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 그레이 이마시아라는 카피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제품에서 출발을 했어요. 제품에서요? 네, 제품에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단순히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상당히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를 민감하게 이제 포착을 해서 네.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지만요. 그 딸의 시집가는 편도 있고 또 뭐 황태덕장 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비자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제품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그 공감을 유발하는 쪽으로 갔다는 점에서 이게 오랫동안 그 사랑받은 카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마 김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제품에 출발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카피인데 그레이 이마시아라는 카피가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제품에 출발했지만 또 제품의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또 어떤 정서라든가 또 그런 그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카피로 전이가 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좀 와닿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고향의 맛 다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캠페인이 더 강했던 그런 브랜드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혹은 장기간 이렇게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다시다를 만든 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카피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을런지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참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제일제당 다시다라는 광고주 쪽에서 이 캠페인을 오랫동안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가능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카피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고향의 맛이라든가 그레이 이마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적인 감각적인 카피라기보다는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두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도 사실은 인류가 출발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모든 그 가요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거 역시 이제 영원불멸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맛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 고향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도 좋아했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그레이 이마시아라는 말만을 반복적으로 썼다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광고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대의 변천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14강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언어학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언어학에서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할 거냐, 그것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대꾸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와 또 맛이라는 단어, 아까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향, 맛 이런 어떤 용어들과 다시다라는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결부시키면서 이것을 장기 캠페인으로 끌어갔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웰빙 시대에 정말 그 고급 조미료 또 종합 조미료의 대명사로서 이런 그 다시다라는 브랜드가 우리 소비자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또 좋은 카피를 가지고 오랫동안 승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는 교과서에 소개된 광고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김 교수님이 뒷부분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스카이라이프 광고인데요. 그는 못 봤다, 그녀는 못 봤다, 그녀도 못 봤다, 아깝다 청춘, 스카이라이프도 못 보고 하늘만큼 좋은 방송 스카이라이프, 이러한 내용의 카피를 처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위성 방송으로서 우리 아무래도 이제 케이블 방송보다는 가입자가 적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광고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 이 카피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이런 카피를 제시하셨는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카피의 핵심은 그 도치법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가요, 아깝다 청춘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카피를 청춘 아깝다 이렇게 했으면 느낌이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카이라이프가 지금은 많이 이제 대중화됐지만 처음 나올 때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야 되고 그만큼 하늘만큼 좋은 방송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은 얼마나 청춘이 아깝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드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이거 역시 만약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만큼 그 감동이 있지 않았을 텐데 떠나라라는 말을 먼저 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이렇게 했듯이 이거 역시 아깝다 청춘 하면서 이 스카이라이프도 못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바로 도치법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 도치 또 뭐 이 단어의 순서 배열을 또 바꾼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좋은 광고 카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이게 주로 스카이라이프 광고가 TV 광고로 나왔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로커 그 전인권 씨가 나와서 인권이도 달았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또 좀 힘이 실려 있지 않느냐 또 카피의 파워가 그러니까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좀 현대 문명 혹은 뭐 현대 미디어하고 관계가 없이 살아가실 분 같은데 그분도 달 만큼 이렇게 좀 좋은 방송이다라는 것을 또 반대적으로 반어법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카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라이프 광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개된 거는 이제 롯데 자이리톨 광고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정말 잠자기 전에 자이리톨 껌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씹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전에 씹는 껌 자이리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뭐뭐는 뭐뭐다. 또 어떤 브랜드는 뭐다라고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 광고 카피가 그런 것이 아닌가. 자이리톨 껌은 자기 전에 씹는 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 서술 형태지만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강 교수님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추가로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니까 자일리톨이라는 껌은 기존에 나온 껌하고 좀 다른 게 그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이 이 껌에 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알릴 것이냐 했을 때 만약에 지금 KTX를 우리가 서울에서 대구나 부산까지 이제 타고 가는데 KTX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자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를테면 레일 위를 달리는 비행기다 이렇게 이전 거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자일리톨 껌 같은 경우는 역시 새로운 종류의 어떤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전에 씹는 껌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 전에 씹는 사람들이 뭐 몇 사람은 있겠지만 전체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고 정말 새로운 그 충치를 예방하는 껌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금 은유법식으로 하나의 정의를 해줬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제 SM5 광고가 교과서에 나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길래 당신 누구시길래 이렇게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죠. 예, 생략법을 사용한 이제 광고 카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고 카피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광고의 맛은 생략법에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광고는 그 자동차의 성능이나 파워,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자동차 자체 관점을 바꿔가지고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객의 시점에서 다른 그 행인들의 시점에서 이제 광고를 이제 카피를 쓴 거죠.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하기보다는 야, 저 사람이 과연 누구시길래 저 차를 타는가 이렇게 점점점에 생략을 줬는데 이 재밌는 게 우리말에 이제 이게 누구시기에도 아니고요. 네.
누구십니까도 아니고, 네. 누구시길래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그 광고주께서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르노 삼성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가, 그 뉘앙스를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또 어떤 대중가요에도 많이 이제 그 유행했던 대중가요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촌스럽다. 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잘 해가지고 이게 이 시안을 이제 채택이 되게 됐는데요. 바로 그 누구시길래라는 우리말의 굉장히 독특한 뉘앙스와 말씀하신 생략법이 절묘하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야,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산 다음에도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그 소비자 조사 결과도 있어서 강 교수님의 설명이 아주 그 타당하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례는 포스코 기업에서 철이 없다면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쭉 해온 장기적 캠페인인데 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뒷부분이 좀 좋은데요.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런 이제 카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카피인데 김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금이 굉장히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만 비싸면서도 소중한 게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소중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모르는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물, 공기 이제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학생 여러분들 책상에도 앉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도 타시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철이 없다면 세상이 정말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데에서 이제 카피의 출발이 시작됐고요. 바로 이거 이제 역시 가정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철의 존재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광고에서는 많은 이제 카피들이 이를테면 자기 자랑하기 이제 바빴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이제 바빴는데 사실은 철이란 거는, 정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우리 광물질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엄마 아빠가 정말 소중한 분이지만 평소에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분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듯이 이제 그런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참 우리나라 광고 카피사에서 두고두고 남겨야 될 그런 카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철의 이야기를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새로운 또 철학의 명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광고를 제작하신 분들의 대단한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것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아이디어가 나왔다기보다는 며칠 동안 아이디에이션하고 연구 검토를 하는 가운데 저런 카피가 나왔겠죠? 아니, 그러면 하룻밤에 나온다면 광고 카피 아무나 하게 학생 여러분들도 물론 이 강의가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이번 한 학기 강의 들었다고 해서 카피를 정말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한 결과 이런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라는 이런 카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김 교수님도 다년간 카피라이터로서 과거에서 재직을 하셨는데 아마 밤도 많이 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광고 사례는 엘라스틴 광고인데 머리는 피부만큼 신경을 못 쓴다라는 것이고 머리도 피부처럼 가꿔야지 엘라스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엘라스틴이라는 그 샴푸를 사실 쓰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카피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피부다라는 그런 새로운 또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카피는. 그러니까 광고는 사실 어떤 문화를 어떤 창조하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런 카피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머리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죠. 그만큼 모발 관리가 소중하고 모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엘라스틴을 써라.
이제 이런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카피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이를테면 샴푸나 여러 가지 헤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에서는 미용 위주로만 했다면 네. 이거는 굉장히 건강에 소구하는 이런 카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양말 광고에서 양말도 옷이다 이제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싹스탑이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네. 그런 걸 했는데 비슷한 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같은 접근인데 이게 이제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 상당히 시장을 확대하면서 많이 이제 팔리는데 이게 억지로 이렇게 이 카피를 만들어내면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쉬운데 네. 이 카피는 바로 소비자들 특히 여성들 요즘 피부 미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성들한테 두발에 영향을 주면서 마치 내 피부처럼 가꿔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새롭고도 강력한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머리카락을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라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는데 이 머리카락이 피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카피였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또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것도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카피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머리가 피부라고 하는 이러한 그 관념의 변화를 통해서 엘라스틴이라는 이 제품이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7번째 사례는 이제 CJ 엠프라니 광고인데 저는 뭐 사실 여성 화장품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카피만큼은 기억을 하거든요. 20대요 영원하라 엠프라니. 그래서 20대부터 관리하자 20대요 영원하라는 그 20대 피부의 어떤 그 탄력성 또 매끈함 이런 것이 70대 80대까지도 가장 그런 20대여 영원. 어떻습니까? 이런 그 카피들이 20대 여성에게 많이 어필됐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할 때 그 여성용 제품을 이제 많이 해봤었어요. 예. 근데 그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 편하게 말씀드려서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등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성들처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다. 얘와 얘가 똑같다라는 거를 또 참지 못하는 게, 일단 또 여성들인 경우가 많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 피부가 그 다른 친구 피부보다 더 좋아야지 네. 똑같다 이러면은 참지를 못한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측면에 이제 소구하는 카피인데요. 네. 특히 마찬가지로 나이가 가령 30대에는 20대를 부러워하고 40대는 30대를 부러워할 텐데 단 하루라도 젊게 보이고 싶은 게 보통 여성들의 일반적인 심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대여 영원하라라는 것은 사실 참 20대가 정말로 청춘에 좋은 시점인데 그때 그 순간의 피부를 30대에 가서도 40대에 가서도 계속 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에 철저히 소구한 카피고 상당히 이 카피가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그것은 30살이나 40살이나 50살이나 전부 다 20대 시절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그리워하기 때문에 네. 이 카피 역시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강 교수님 역시 다시 20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물론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서울우유 광고 사례인데 우유는 키스다라고 시작이 된 거죠.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인데요. 우유는 부메랑이다, 우유는 록이다, 우유는 열정이다, 우유는 선물이다, 슈퍼모델이다, 남편이다, 게임이다. 물론 이건 뭐 아주 정통적인 그 전형적인 은유법의 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 교수님 뭐 어떻습니까? 이런 그 카피를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은유법을 적용한 광고가 많이 있었지만 우유를 가지고 한 거는 사실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이 우유는 그냥 마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를 네. 우유를 새로운 어떤 의미를 정의를 해줬다는 데 대해서 가장 이제 큰 카피의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한 해석을
카피라이터가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가령 예를 들면 노트북은 뭐다, 이런 식으로 가령 노트북 광고 카피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은유법을 쓰면서도 그 우유의 정의를 하나로 놓지 않고 각 인쇄 광고마다 해가지고 다 다른 게 이렇게 쭉 해서 시리즈 광고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 의미를 넓혀가면서 서울 우유에 대한 그 선호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생활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면서도 이 젊은이의 생활에 맞췄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우유를 좀 안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젊은이들이 네. 우유를 좀 더 많이 마시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광고의 타겟 집단은 좀 젊은 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 층에 맞는 그런 광고를 하면서 우유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해보고 그것이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 한국통신 프리텔 016 드라마 광고였는데요. 너무나 이 카피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벨이 울리면 여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여자는 불꽃이 된다. 벨이 울릴 때마다 여자의 가슴에 별이 뜬다. 이런 등등의 카피인데요. 물론 뭐 여자와 드라마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얘기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김 교수님 이 벨과 여자 또 드라마라는 이 제품의 브랜드의 이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광고 카피가 참 때로는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반면에 네. 때로는 굉장히 예술적이고 시적인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효과를 볼 때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은 그 30대 초반에 이제 막 결혼을 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신부들이 영화를 너무 봐가지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부 다 영화의 한 장면, 이를테면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신혼생활을 꿈꾼다고 그래요. 네. 이 브랜드 역시 그 여성들의 그런 심리를 절묘하게 이제 이용한 건데요. 네. 벨이 울릴 때마다 여자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자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뭐 불꽃이 된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성들한테 설레이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되거든요. 혹시 네. 이제 그 전에 어디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카피고 네. 특히 이 카피는 시적인 접근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라는 것이 이제 여성을 위한 핸드폰 아니었겠습니까? 드라마라고 명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휴대폰에 벨이 울릴 때마다 여자의 어떻게 보면 환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여는 순간 그 휴대폰을 통해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또 혹은 휴대폰을 닫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한 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여자가 꿈꾸는 드라마 같은 그런 생활이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이 광고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카피는 정말 명카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벨이 울릴 때마다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또 행복에 취한다. 이런 카피들은 정말 여성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 카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광고 사례는 BC카드 광고인데요. BC로 사세요. 또 부자 되세요. 그리고 아빠 힘내세요. 이런 카피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BC카드 광고 여러 해 동안 계속 캠페인을 해가고 있는데 김 교수님 평가하시기엔 어떤지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제 배우셨지만 그 BC로 사세요는 중의법을 활용한 카피입니다. 그래서 BC로 물건을 사라는 그 사세요라는 의미하고 하루하루를 BC로 살아라 리빙의 의미를 같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BC로 사세요는 이제 상당히 중의법을 잘 활용한 카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부자 되세요라는 카피는
여기 학생 여러분들 그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나은 생활 이런 것들을 꿈꾼다는 점에서 더구나 이게 이 카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머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숨겨 있는 게 이제 쓰면 쓸수록 이 적립금이나 혜택이 이제 많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카피에서 하는 얘기가 부자 되세요. 이런 한마디를 던지기 때문에 그거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소비자들의 심리. 특히 이제 더구나 이게, 어떤 카피를 어떤 시점에 이제 방송에 내보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겠죠. 이게 이제 신년 초에, 1월 초에 이제 광고를 했는데 마치 새해에 덕담처럼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적절한 카피를 어느 시점에 매체에 노출하느냐의 맥락과도 연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자녀들이 시집간 아버지 보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카피들은 정말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카피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광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KTF 광고인데요.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에 도전한다. 이러한 카피들. 그리고 KTF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하는 카피인데요.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카피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 카피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KTF에서 이런 카피를 썼던 이유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이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카피가 나왔는데 더구나 이제 KTF는 당시에 KT의 자회사였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카피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새로운 선발 주자였다면 이런 카피를 하기가 좀 시장 상황도 안 맞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죠. 근데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같은 카피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카피라이팅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설득력이 굉장히 높은 송곳처럼 콕콕 찌르는 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제임스 웹 영 같은 네. 그 광고인은 그 I was died young. 나는 젊어서 죽었다. 그 양반이 이제 78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78세. 네. 그런데도 I was died young. 이렇게 나는 젊어서 죽었다. 이랬는데 그만큼, 젊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상당히 좋은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런 카피를 보면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갖고 오게 하는 이런 카피들인데요. 실제 이러한 그 명제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소비자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당히 우리의 어떤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주는 그런 좋은 카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카피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명카피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카피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코리두살이라는 또 그런 콧물 기침약, 카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코리투살이라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이름을 좀 강화하는 이런 카피인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던 그 내용 중에서도 이 두음법을 활용한 이제 카피. 그렇죠. 그 이 브랜드 이름이 이제 코리투살이었고, 그래서 코리투살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상당히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당시는,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기법이나 이론이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네. 아주 경험적으로
그냥 카피를 그렇게 썼던 거죠. 그리고 그 광고에 재밌었던 것은 꼬마 애가 코리투살 이러면서 코를 가리키면서 아, 작은 꼬마 아이가 광고에 나왔던 건가요? 예, 예. 네. 나와서 직접 코를 가리키면서 코리투살 그래서 기침 감기 이렇게 이제 광고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광고는 한 번 보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매체량이 많지 않아도 이 카피 하나 가지고 그 쉽게 브랜드 이름을 기억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그 바로 이 코를 가리켰기 때문에 콧물 감기약이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정말 짧으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어쩌면 광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둔을 사용했고 그것을 3번을 반복을 했단 말이죠. 이제 둔 사용과 반복적인 사용 그런 것들이 소비자를 하여금 쉽게 기억을 나게 만드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리콜을 잘 하게 해준다고 전문용어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 이제 사례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 명카피입니다. 정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꼭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카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는지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빈폴의 로고 자체가 이제 가슴에 약간 이제 자전거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건데, 이제 이런 카피를 상당히 이제 감성적인 카피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랑과 그다음에 낭만, 젊은 날의 쓸쓸함, 또 젊은 날의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이제 카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패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카피가 소위 소비자들한테 먹힌 거죠. 패션 제품이 아니라 다른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어떤 기계적인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뭐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잘 안 맞는 거죠. 패션이라는 것은 동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약간은 그 제품의 특성보다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결국 그 감각 때문에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체로 좋아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이런 카피를 좋아해서 카피라이터가 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과 또 카피의 어떤 내용 그리고 포인트가 같이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렐러번스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또 아버지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영애라는 이 배우를 정말 유명하게 만든 명카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소 같은 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이 카피를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이 카피를 쓰신 분을 뭐 지금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이제 여성분이 네, 여성분이었습니까? 네, 카피를 이제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얘기를 할 때 늘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또 아름다움, 당신 더 예뻐져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화장품 광고가 많이 있었는데, 산소는 우리가 늘 고마움을 느껴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늘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산소잖아요. 네.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산소 같은 여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한테 활기차게 활력소가 되어주는 여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바로 화장품이 그런 당신을 만들어 드립니다. 바로 이 화장품을 쓰면은 당신 역시 어떤 자리에서나 또는 언제나 활력소가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소비자의 기대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이 카피가 효과가 있었고, 네. 의미적으로 볼 때, 직유법을 쓰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유법을 이제 쓰고 있는데, 뭐뭐 같은, 뭐뭐처럼. 네. 그런데 그 전에 영화 같은 뭐 여자라든가 이제 영화처럼 사는 여자라든가 이런 카피가 이를테면 여자의
동경심을 자극했다면 산소 같은 여자는 다시 말해서 젊고 푸르게 늘 이를테면 활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당시에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홍탁 CD님의 인터뷰 내용을 좀 들으시고 나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러니까 광고를 제작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그런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나서 그 안에 담는 이제 콘텐츠의 방식이 많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광고를 만드는 것은 광고주로부터 처음부터 이제 그런 디렉션이 옵니다. 지금 예산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뭐 TV 광고 한 편과 뭐 인쇄 두 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디렉션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TV 광고 12초에 15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아이디어, 스토리를 짜게 되고 뭐 인쇄 광고는 지면 한 장에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공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디렉션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빅 아이디어가 무엇이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중요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미디어를 오히려 나중에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터넷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벤트를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TV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TV 광고가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하는 어프로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인터랙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TV 광고는 제작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그냥 뿌려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지의 확신도 그렇게 갖지 못한 채 일단 뿌려보는 행위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와 그 다음에 어떤 홍보 영상과 사람들의 참여와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시회까지 그것이 하나의 통합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광고적 용어로 이제 홀리스틱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홀리스틱은 이제 전체를 통합해서 보여준다는 것. 우리말로 치면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이 요즘에 이제 대세고 앞으로도 이제 한국 광고에서의 중심으로 등장할 이제 그런 트렌드입니다. 이미 그리고 세계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는 올드 미디어를 거의 버렸고요. 그런 뉴 트렌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뉴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 TV란 매체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로 차별화한다는 것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방송국이 개국이 된 게 1960년인데 지금 50년 됐거든요. 그럼 50년 동안 TV 광고가 수만 편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TV 광고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방식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움을 받거나 감동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광고들은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위치가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광고를 보면 TV 광고 중심인데다가 연예인 중심의 광고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거의 광고에서도 아이돌들이 거의 그냥 대세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편중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소비자 타겟은 이제 변하게 될 것이고 지금 그들이 앞으로의 중심 구매 세대가 되고 어떤 소비자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빨리 눈을 돌려서 그런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쪽에 거의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1기의 카피라이터 김홍탁 CD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한국 광고 이 전체적인 그 원리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카피 전략 공부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우신 이 광고의 원리와 또 그다음에 카피라이팅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업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현업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현업에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병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학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